이제 끝입니다. 정민아, 네가 미쳤니? 이제 끝입니다. 정민의 외침이 시어머니 댁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의 발이 김장 대야를 뒤집어 엎었다. 쿵!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 수백 포기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마당 한가득 김치가 쏟아졌다. 12년, 4387개의 날들이 그 빨간 양념 속에 섞여 흩어졌다. 정민아, 내가 미쳤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정민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대야도 걷어찼다. 세 번째, 네 번째. 400포기의 배추가 마당을 뒤덮었다. 형님, 저 자식 좀 말려요. 큰형이 달려들었다. 정민이 형의 손을 뿌리쳤다. 12년 동안 참았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제 끝입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도대체 효자로 소문난 막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살 정민은 형들의 새 운동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나이키. 큰형과 둘째 형이 신발끈을 묶으며 자랑하고 있었다. 정민아, 너도 신어봐. 큰형이 자기 헌 운동화를 내밀었다.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고 끈은 2번이나 묶어 이어붙인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형. 정민은 그렇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정민아, 형들은 학교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새 신발이 필요한 거야. 너는 착하니까 형 거 물려 신어도 되지? 그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니까.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중학교 입학 때였다. 형들은 학원을 3곳씩 다녔다. 수학, 영어, 과학. 정민은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다. 정민아, 미안한데 형들 대학 보내야 해서 여유가 없어. 아버지의 말이었다. 정민은 이해한다고 했다. 16살이었다. 고등학교 2년 때 큰형이 대학에 합격했다.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형에게 노트북을 사주셨다. 150만 원짜리였다. 2년 뒤 둘째 형도 대학에 갔다. 역시 노트북을 받았다. 정민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달랐다. 정민아, 축하한다. 학비는 장학금이랑 알바로 해결해라. 형들 대학 보내느라 집안이 좀 어려워서. 어머니의 말에 정민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4년을 알바로 버텼다. 25. 정민은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 2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뿌듯했다. 그의 큰형이 결혼을 했다. 부모님은 형에게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을 주셨다. 형 결혼하니까 보탬이 돼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3년 뒤 둘째 형도 결혼했다. 차 구매비로 3천만 원을 받았다. 정민이 은혜를 만난 건 그 즈음이었다. 착하고 조용한 여자였다. 1년 동안 연애하고 정민은 결혼을 결심했다. 아버지, 저도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은혜 씨 좋은 사람이더라.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들처럼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정민아, 너는 우리 집이 가까이 있잖아. 형들은 멀리 사니까 초기 자금이 필요했던 거고, 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형들 결혼시키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어. 이해해라. 그날 밤 정민은 은혜에게 전화했다. 은혜야, 우리 전세금은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은혜는 괜찮다고 했다. 둘이 힘을 합치면 된다고. 그렇게 둘은 결혼했다. 전세금 1억은 대출과 적금으로 겨우 마련했다. 결혼식 비용도 전부 자비였다. 신혼집은 정민의 부모님 댁에서 걸어서 3분 거리였다. 집값이 싸서 선택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은 몰랐다. 결혼 2주일 뒤였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민아, 은혜 좀 바꿔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장을 좀 도와줬으면 해서. 너희 가까이 사니까 편하잖아. 은혜는 당연하다는 듯 시댁으로 향했다. 그날 은혜는 밤 11시에 돌아왔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여보, 괜찮아? 응.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정민은 그때 알았어야 했다. 27년간 자신이 당한 차별이 이제는 아내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첫 김장은 결혼 한 달 뒤였다. 은혜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다. 배추 50포기.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함께했다. 아니, 함께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큰 며느리는 오전 11시에 도착해서 오후 2시에 떠났다. 그 사이 양념만 살짝 버무렸다. 둘째 며느리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였다. 결국 은혜와 시어머니 둘이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은혜야, 고맙다. 역시 가까이 사는 게 좋네. 시어머니의 말에 은혜는 웃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녀의 손은 소금물에 불어 터질 지경이었다. 2년차 김장. 배추가 70포기로 늘었다. 친척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은혜는 일주일 전부터 재료를 준비했다. 시장을 4군데나 돌아다녔다. 은혜 씨가 고르는 게 제일 싱싱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칭찬했다. 은혜는 기뻤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은혜는 허리를 삐끗했다. 파스를 붙이고 다음 날도 일했다. 4년차. 배추가 100포기가 됐다. 이번엔 준비 기간이 열흘로 늘었다. 대야를 10개나 빌려야 했고 무와 갓을 손질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은혜의 손목이 처음으로 아프기 시작한 건 그때였다. 은혜야, 병원 갈 시간 있어? 정민이 물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김장 끝나고 가야지.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 7년 차. 은혜는 임신을 했다. 기쁨도 잠시 3달 만에 유산했다. 의사는 과로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김장은 유산 1달 뒤였다. 은혜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좀. 괜찮아? 그래도 김장은 해야지. 온 집안이 기다리는데. 은혜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배추 150포기를 혼자 감당했다. 정민은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다. 9년 차. 정민이 퇴근길에 본 광경은 충격이었다. 새벽 2시 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은혜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 배추를 절리고 있었다. 여보, 왜 혼자 이걸 해? 어머니가 내일까지 끝내놓으래. 큰형님네 올 시간 맞춰야 한대. 정민의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어머니께 뭐라 할 수 없었다. 평생 그랬으니까. 10년 차. 큰형네가 새 차를 샀다. 수입차였다. 명절 때 시댁에 30분만 들렀다가 갔다. 둘째 형은 부산에서 사업이 잘 된다며 얼굴도 안 비쳤다. 대신 100만 원을 송금했다. 역시 큰애들은 효자야. 시어머니의 말에 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옆에서 은혜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12년 차. 올해였다. 은혜는 35살이 됐다. 12년 만에 다시 임신에 성공했다. 정민과 은혜는 울면서 기뻐했다. 하지만 3달 뒤 또 유산했다.
자궁 상태가 안 좋아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의사의 말이었다. 은혜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정민이 아내를 꼭 안았다. 여보, 이제 시댁 일줄이자. 당신 몸이 먼저야.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한테 패 끼치면 안 돼. 나 괜찮아.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은혜야, 올해 김장은 400포기 한다. 400포기. 은혜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으니까. 정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의 잠꼬대가 들렸다. 배추? 더 절여야 해. 그 순간 정민은 깨달았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유산 후 한 달이 지났다. 은혜는 불임 클리닉 복도에 앉아 있었다. 손엔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환자 강은혜, 35세. 난임 진단. 고령 임신주의 요망. 의사의 설명이 귀에 맴돌았다. 35세부터는 임신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올해 안에 시도하셔야 해요. 늦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쯤? 11월 15일 시술 일정 잡겠습니다. 그 전후로 한 달은 완전히 쉬셔야 해요. 과로, 스트레스 절대 금물입니다. 은혜는 달력을 봤다. 11월 15일. 그날이 머릿속에 각인됐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혜야, 올해 김장 날짜 잡았어. 11월 20일.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술 닷새 후였다. 어머니, 그날이. 왜? 무슨 일 있어? 은혜는 용기를 냈다. 제가 난임 시술을 받거든요. 11월 15일에요. 의사 선생님이 전후로 쉬래서.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거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11월 20일이면 닷새나 지났잖아. 괜찮겠네. 하지만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에이, 요즘 의사들이 너무 과하게 말하더라. 우리 때는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았어. 시술 정도는 괜찮아. 어머니, 저 35살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35? 아직 젊잖아. 내 친구 딸은 40에 낳았어. 괜찮아. 그리고 말이야, 은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차갑게 변했다. 김장은 온 집안 식구가 먹을 건데 그거랑 시술이랑 비교가 돼? 큰애네, 둘째네 다 기다리는데. 올해는 특히 400포기 해야 해서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400포기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친척들까지 다 돌려야 하니까. 너 혼자 준비하기 힘들면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면 되지. 힘들지? 아닙니다. 그래, 역시 우리 은혜가 최고야. 그럼 준비 잘 부탁해. 전화가 끊어졌다. 은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진단서가 바람에 떨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민이 퇴근해 있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은혜는 웃으려 애썼다. 시술 날짜 잡았어. 11월 15일. 정말? 잘 됐다. 정민이 아내를 안았다. 은혜는 그 품에서 말했다. 근데 어머니가 김장 날짜를 11월 20일로 잡으셨대. 정민의 몸이 굳었다. 뭐? 400포기래.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면 된대. 여보, 미쳤어? 시술 직후인데. 괜찮아. 내가 조심하면 돼. 조심할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안 돼. 은혜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나 패 끼치는 며느리 되기 싫어. 패? 당신이 12년 동안 뭘 한 건데.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보, 난 괜찮아. 정말이야. 이번만 참으면 돼. 정민은 아내의 얼굴을 봤다. 야윈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득하려는 눈빛. 그 순간 정민은 깨달았다. 아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10월 30일, 은혜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다. 3주 뒤 시술, 그로부터 닷새 뒤 김장. 손이 떨렸지만 펜을 놓지 않았다. 1주차. 재료 준비가 시작됐다. 새벽 6시, 은혜는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400폭이면 고춧가루만 30kg이 필요했다. 배추는 직접 농장에서 받기로 했다. 무는 100개, 갓은 50단. 아줌마, 이거 어디서 쓰려고 이렇게 많이 사요? 상인이 놀라 물었다. 김장이요. 이 양이면 100명은 먹겠는데요? 은혜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장을 돌았다. 젓갈은 4곳을 비교해서 샀고 마늘은 5kg을 직접 까기 시작했다. 2주차.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대야 20개를 빌렸다. 동네 마트에서 하나씩 빌리고 다녔다. 소금은 50kg 세 포대. 정민이 차로 날랐지만 마당까지 옮기는 건 은혜 몫이었다. 한 포대씩 끌고 갈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렸다. 11월 10일. 무와 갓을 손질했다. 칼을 든 손이 떨렸다. 난임 시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병원에서는 컨디션 관리를 당부했는데 은혜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은혜야, 좀 쉬면서 해. 시어머니가 오전에 한 번 들렀다가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30분 만에 돌아갔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11월 12일. 고춧가루를 체에 쳤다. 30kg을 3번 쳐야 고운 가루가 나왔다. 먼지가 코와 목으로 들어왔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손목엔 테이핑을 2번 감았다. 1년 전부터 아팠던 손목이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찌릿했다. 11월 13일.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젓갈을 섞고 마늘과 생강을 갈았다. 믹서기가 5번이나 멈췄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넣어서였다. 은혜는 손으로 직접 갈기 시작했다. 손에서 피가 났다. 마늘즙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다. 11월 14일. 시술 전날이었다. 병원에서는 오늘부터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다. 하지만 은혜는 새벽 4시부터 시어머니 댁 마당에 있었다. 배추 400포기가 트럭으로 도착한 날이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기사가 전표를 내밀었다. 은혜는 사인을 하고 배추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 포기에 3kg, 400포기면 1200kg. 트럭에서 마당까지 나르는데 3시간이 걸렸다. 오전 10시. 배추를 반으로 가르기 시작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안 들어갔다. 10번째 배추를 자르다가 칼이 미끄러졌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다. 은혜는 휴지로 지혈하고 다시 칼을 들었다. 오후 3시. 어지러움이 왔다. 시야가 흐려졌다. 은혜는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다. 배추가 아직 200폭이 남았다. 오후 6시. 정민이 퇴근했다. 마당에 불빛을 보고 달려왔다. 여보, 뭐해? 은혜가 돌아봤다. 얼굴이 새하얗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배추? 자르고 있어. 미쳤어? 내일 시술인데. 끝내야 해. 그 순간이었다. 은혜의 몸이 휘청했다.
정민이 달려가 붙잡았지만 늦었다. 은혜가 그대로 쓰러졌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땅에 떨어졌다. 여보, 여보. 정민이 은혜를 흔들었다. 대답이 없었다. 정민의 손이 떨렸다.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조용한 동네를 가르며 울렸다. 응급실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남편입니다. 환자분 극심한 탈수와 과로 상태입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떨어졌고요. 손목은 힘줄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다. 은혜의 손목뼈가 화면에 나타났다. 이 정도면 최소 6개월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 내일 난임 시술 예정이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 받으면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어떡하면?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시술 날짜를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내가 35살입니다. 늦춰도 괜찮을까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다. 한 달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병실로 옮겨진 은혜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정민은 아내 옆에 앉았다. 은혜의 손을 잡았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바닥엔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다. 이게 35살 여자의 손인가? 70살 할머니 손 같았다. 정민은 아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은혜의 글씨였다. 11월 14일 배추 자르기 완료해야 함. 11월 15일 시술. 병원 다녀와서 소금물 준비. 11월 16일 배추 절이기 시작. 11월 17, 19일 양념 버무리기. 11월 20일 김장. 메모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패 끼치면 안 돼.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정민의 손이 떨렸다. 시술 당일에도 일할 계획이었던 거였다. 이틀 뒤엔 배추를 절이려 했고 조금만 참자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다. 아내는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새벽 4시였다.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정민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정민아, 어머니야. 은혜 괜찮니? 입원했습니다. 많이 아파? 그래도 다행이다. 큰일은 아니지? 어머니, 의사가 최소 2주는 쉬어야 한대요. 2주? 그럼 김장은? 정민은 귀를 의심했다. 아내가 쓰러져 입원했다는데 첫 번째 질문이 김장이라니. 어머니, 지금 아내가 쓰러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야.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무리를 왜 했는지는 생각 안 하세요? 정민아, 내가 왜 그래? 어머니한테 말투가 왜 이래? 정민은 심호흡을 했다. 참으려 했다. 평생 참았던 것처럼. 어머니, 은혜가 400포기 준비하다가 쓰러진 겁니다. 그래도 김장은 해야지. 온 집안이 기다리는데. 큰애네, 둘째네 다 나눠줘야 하잖아. 그 순간이었다. 정민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37년간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어머니, 왜? 아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과로한 거잖아. 탈수로 혈압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손목은 힘줄이 다 망가졌고요. 난임 시술도 미뤄야 합니다. 그럼 김장은? 정민은 전화를 끊고 싶었다. 하지만 끊지 않았다.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 했다. 어머니, 오늘 김장 안 합니다.
뭐라고? 아내는 최소 한 달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안 합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니? 12년 동안 해오던 건데.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12년이면 충분히 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민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늘 오전 10시에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병실로 돌아왔다. 은혜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여보, 배추? 절여야. 에. 정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는 내가 지킬게. 오전 10시. 시어머니 댁 마당에 400포기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와 큰형, 둘째 형이 마당에 서 있었다. 정민이 혼자 도착했다. 은혜는?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김장인데 조금만 참고 나올 수 있지 않았어?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진단서였다.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읽어보세요. 뭔데? 환자 강은혜. 진단명 극심한 탈수, 과로로 인한 실신, 손목 힘줄 손상. 소견 최소 4주간 절대 안정 필요. 무리시 영구 손상 가능성. 시어머니가 진단서를 밀쳐냈다. 그래도 김장은 해야지. 어떡하니 이걸? 큰형이 끼어들었다. 야, 정민아. 어머니 혼자 400포기를 어떻게 하라고? 정민이 형을 똑바로 봤다. 형님이 하시면 되죠. 뭐? 형님 결혼하실 때 집 계약금 5천만 원 받으셨죠. 저는 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김장은 제 아내만 합니까? 큰형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그때 형편이 안 되면 김장을 줄이셔야죠. 왜 우리 아내 몸을 갈아 넣습니까? 둘째 형이 나섰다. 정민아,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돕는 게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들을 보여줬다. 은혜가 새벽 마당에서 혼자 일하는 모습, 부은 손, 테이핑 감은 손목. 이게 가족입니까? 12년 동안 아내 혼자 했습니다. 형님들은 명절 때 두어 시간 얼굴 비추고 가셨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너희는 가까이 사니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37년간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어머니, 저 10살 때 형들은 새 운동화 신었습니다. 저는 형 물려받은 신발 신었죠. 어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막내니까 참아야 한다고 하셨죠. 중학교 때 형들은 학원 3곳씩 다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대학 갈 때 형들은 노트북 받았습니다. 저는 알바로 학비 냈고요. 큰형이 끼어들려 했다. 야, 그건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큰형님 5천만 원, 둘째 형님 3천만 원, 저는 0원. 그런데 김장은 400포기를 제 아내 혼자 하라고 하셨죠. 정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노트였다. 펼쳐서 보여줬다. 12년간 기록했습니다. 김장 횟수 12회. 총 배추 1800포기. 아내가 쏟아부은 시간 1052시간. 형님들이 도운 시간 0시간. 마당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다. 정민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공평해야죠. 정민이 배추 더미 앞으로 걸어갔다. 400포기. 아내를 쓰러뜨린 배추들. 어머니, 아내가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꼬대로 배추 절여야 해라고 했습니다. 의식 잃고 쓰러졌는데도요. 그게 어머니한테는 당연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아내가 2번 유산했습니다. 의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과로 때문이래요. 어머니 김장 때문에 우리 아이 둘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관심이 없으셨죠? 정민이 대야 하나를 들어 올렸다. 양념이 묻은 배추가 가득했다. 어머니, 이번이 아내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35살. 더 늦으면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런데 400포기요? 아내 죽으라는 겁니까? 정민아, 진정해. 큰형이 다가왔다. 정민이 형을 밀쳤다. 형님, 비키세요. 그리고 대야를 힘껏 내동댕이 쳤다. 쿵. 배추가 마당에 쏟아졌다.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끝입니다. 정민이 2번째 대야를 걷어찼다. 3번째, 4번째. 준비된 김치가 모두 마당에 널브러졌다. 정민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정민은 멈추지 않았다. 배추 더미도 걷어찼다. 400포기가 굴러다녔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아내는 당연하게 일했어요. 인정도 못 받고 이제 끝입니다. 마당이 아수라장이 됐다. 정민은 숨을 헐떡이며 가족들을 돌아봤다. 다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다. 큰형과 둘째 형은 말없이 서 있었다. 정민은 돌아서서 걸었다. 마당을 벗어나 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민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큰형이었다. 야, 이 자식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우시는데 내가 그럴 수 있냐? 형님, 끊겠습니다. 너 정신 차려. 가족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정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형님, 가족이라면 형님이 먼저 하셨어야죠. 12년 동안 명절 때 2시간씩 오신 게 가족입니까? 그건 내가 바빠서. 바쁘시면 김치 받지 마세요. 매년 40포기씩 가져가셨죠. 12년이면 480포기입니다. 제 아내 손으로 만든 거. 큰형이 말문이 막혔다. 정민이 전화를 끊었다. 10분 뒤 둘째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민아, 형이다. 오늘 일은 좀 과했던 거 아니냐?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형님은 부산에서 12년간 몇 번 오셨죠? 둘째 형이 침묵했다. 대답 안 하셔도 압니다. 18번. 명절 14번, 제사 4번. 평균 체류 시간 1시간. 그런데 매년 김치는 50포기씩 택배로 받으셨죠. 정민아. 형님, 제 아내는 형님 가족 김치까지 만들느라 2번 유산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왔다. 정민이 복도로 나갔다. 정민아. 시어머니 얼굴이 수척했다. 어머니. 어제는 어머니가 미안했다. 은혜한테도 미안하고.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정민아, 우리 가족 아니냐?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안 됩니다. 뭐?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민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펼쳐서 보여줬다. 12년 전부터 기록했습니다. 노트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날짜, 사건, 금액, 시간. 2013년 2월 15일. 결혼. 큰형님 지원금 5천만 원. 둘째 형님 3천만 원. 제 지원금 0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2013년 11월. 첫 김장. 은혜 작업 시간 68시간. 큰형수 참여 시간 3시간. 둘째 형수 참여 시간 0시간. 정민아, 그만. 2018년 3월. 은혜 첫 유산. 의사소견과로.
그해 11월 김장 150포기. 은혜 혼자 진행. 정민이 페이지를 넘겼다. 12년간 총 정리입니다. 형님들 결혼 지원금 합계 8천만 원. 제 지원금 0원. 명절 음식 준비 시간, 은혜 1200시간. 큰형수 40시간. 둘째 형수 0시간.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만졌다. 너, 이걸 언제부터? 결혼할 때부터요. 차별받는 게 익숙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자. 응? 정민은 노트를 닫았다. 어머니, 저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자유요. 시어머니가 정민을 올려다봤다. 37년간 막내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12년간 아내도 참았고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민이 병실을 가리켰다. 저 안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어머니 김장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요. 더 이상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아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민아, 제발. 어머니, 저희 이사 갑니다. 멀리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사? 어디로?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정민아, 내가 정말 이럴 거니? 정민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37년간 저를, 12년간 제 아내를. 나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막내니까, 가까이 사니까, 며느리니까. 그 당연함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정민은 병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가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정민아, 문이 닫혔다. 복도에 시어머니의 흐느낌만 남았다. 병실 안 은혜가 눈을 떴다. 여보, 어머니 목소리 같았는데. 잘못 들었어. 푹 쉬어. 정민은 아내 손을 잡았다. 이제 누구도 이 손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1년이 흘렀다. 정민과 은혜는 차로 3시간 거리의 도시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에게는 궁전 같았다. 은혜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손목 보호대는 벗은 지 오래였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놀랍다고 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따라 좋아졌다. 여보, 오늘 날씨 좋다. 은혜가 창문을 열었다. 11월이었다. 작년 이맘때는 김장 준비로 새벽부터 일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우리 김장 어떻게 할까? 정민이 물었다. 은혜가 웃었다.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지. 편하잖아. 그래도 직접 만든 게 맛있는데. 그럼 우리 둘이서 10포기만 해. 딱 우리 먹을 만큼만. 10포기. 400포기와는 천지 차이였다. 정민과 은혜는 주말에 함께 김장을 했다. 배추를 나란히 앉아 절였다. 양념을 함께 버무렸다. 여보,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은혜가 웃으며 말했다. 정민도 웃었다. 김장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 될 줄 몰랐다. 저녁 6시. 김장이 끝났다. 10포기. 딱 3시간 걸렸다. 은혜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여보, 내일 산부인과 가야지? 은혜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정민이 아내를 안았다. 응. 이번엔 잘 될 거야. 6개월 전 난임 시술이 성공했다. 지금 은혜는 임신 5개월이었다. 순산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셔서 그래요. 태아도 아주 건강합니다. 정민은 아내 배를 쓰다듬었다. 작지만 단단한 배. 그 안에 아이가 있었다. 그날 밤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정민아, 형이야. 큰형이었다. 정민은 말없이 들었다. 올해 김장, 우리가 했어. 형수랑 둘이서 100포기 했는데 사흘 걸렸어. 진짜 힘들더라.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100포기의 사흘, 은혜는 400포기를 일주일 만에 혼자 했었다. 형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미안하다. 진짜 몰랐어. 몰라서 한 일도 책임은 있습니다. 정민아, 어머니가. 정민이 말을 끊었다. 형님, 어머니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병원 다니신대. 정민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다.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동생아, 형님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가족만 지키며 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은혜가 방에서 나왔다. 여보, 큰형님? 응. 어머니가 아프시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혜가 남편 옆에 앉았다. 여보, 우리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심한 게 아니야. 정민이 아내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 지난 1년 어땠어? 행복했어? 나도 그래. 3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어. 당신도 나도 우리 아기도 건강해.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끔은 미안해. 어머니가. 여보. 정민이 아내를 똑바로 봤다. 어머니는 당신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어. 12년 동안. 지금 아프시다는 것도 우리 탓하려는 거 아닐까?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이 아내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기는 이런 일 겪으면 안 돼. 만약 며느리를 들이게 되면,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응, 절대 안 그럴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정민과 은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휴대폰에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시어머니였다. 정민은 화면을 보다가 전원을 껐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정민은 정말 괜찮았다. 1년 전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아야 진짜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정민은 이제 그걸 알았다. 은혜가 남편에게 기댔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진 자유로운 시작. 정민은 아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 가족이야. 사랑으로.